젊어서부터 일생 동안 산을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언젠가 나이가 먹으면 그 강원도에 설악산이 가까운 데서 살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땅을 찾다 보니까 여기 살둔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곳이라고 알려진 이 살둔 마을에 오게 되면은 우리는 춥지 않은 집, 난방을 안 해도 되는 집을 짓자고 옛날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자료를 찾고 거의 15년 가까이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4년 전에 그 지금 살고 있는 이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단열이에요. 단열을 얼마나 잘하느냐. 단열이라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열 전달이 가장 늦게 돼야 되기도 하지만은 밀폐도 돼야 돼요. 공기가 안 통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이 이 유리창입니다. 이 유리창은 우리들이 표준으로 이제 삼중 유리를 사용하고 이제 유리창을 갖다가 이제 설계할 때 유리창에 대해서 뭘 조심해야 되냐 하면 유리창의 크기입니다. 그 유리창의 본래 목적인 햇빛 들어오는 통로도 되지만은 햇빛이 안 비치는 시간에는 열 손실이 일어나니까 일반적으로 유리창은 굉장히 작아야 돼요. 그걸 갖다가 이제 수치로 표현하면은 집 전체 면적의 유리창의 크기가 10%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바깥 온도는 13도고 지금 4월 말이니까 방안 온도는 그래도 하여간 23도, 24도를 늘 유지합니다. 한겨울에도 바깥 기온이 영하 25도가 되는 날도 햇빛만 비치면은 23, 4도는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제로 에너지 하우스 지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1년 중에 그 동짓날이요. 대개 12월 22일 날 정오에 그 햇빛이 처마 끝을 스쳐가지고 집 끝까지 올 수 있게 그 처마 길이를 조정해야 됩니다. 대부분 중부 지역에서는 60cm 정도면은 그걸 갖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60cm는 또 여름에는 그 하지에 12시에 그 햇빛이 집 안으로 그러니까 창문 앞까지 전혀 오지 않는 각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 그 여름철에 그 과열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하우스는 워낙 밀폐가 됐기 때문에 외부 공기가 전혀 집안에 환기가 자동적으로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제로에너지 하우스에서는 우리가 보통 전열 교환기라고 부르는 그 강제 환기 장치를 답니다. 그 이론은 방 안에서 따뜻한 공기를 뽑아서 밖으로 버릴 때 거기에서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즉 열기를 뽑아서 동시에 들어오는 공기 속에다가 그 열을 보태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계의 성능마다 다르지만 저희 집의 경우는 거의 95% 그러니까 방 안 공기 22도가 밖으로 나가면서 들어오는 공기는 21도 최소한 21도는 돼서 들어옴으로써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방 안 온도를 갖다가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적인 환기가 가능합니다. 이 집의 경우는 이 방 바닥, 지금 이게 타일로 된 바닥하고 그 벽에 있는 그 진흙벽돌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은 그 처음 얘기한 것처럼 단열이 벽하고 똑같은 두께인 20cm의 그 스티로폴로 단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그 축적된 열이 그 밖으로 새 나가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방 안 온도가 낮아지면 열이 나오죠. 일종의 뭐 가열하지 않는 난로 역할을 하는 거죠. 햇빛만 비치는 한은 난방이 전혀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 겨울 날씨는 대략 절반이 날이 흐려요. 절반이 흐린 날이 계속되면 이제 온도가 계속 내려가서 그때는 이제 장작난로 이 배치칼 때 해가지고 집안 온도를 유지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지 석유는 우리 집이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고 우리가 지은 이유가 뭐냐면 그 에너지를 전혀 안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석유 계통,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하나도 안 쓰는 집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CO2 발생량 제로인 집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집을 지을 때는 이제 에너지 절약형으로 지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저희 집이 어떤 정답은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그런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